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교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21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죠. 앞서 하이브리드카라는 것이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이 두 개의 동력원을 이용해 구동되는 자동차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이브리드카의 구동 모터 및 전기장치의 교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강의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점검에 대해서는 살펴본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 조정의 단계를 벗어나서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교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동 모터의 교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무래도 기존의 부품들을 탈거를 실시해야겠죠. 제일 처음으로 탈거해야 할 것은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어서 모터 어셈블리 장착 볼트 6개를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 어셈블리에 탈 장착 지그를 장착 후 볼트를 조입니다. 그리고 모터 장착 가이드를 장착하고 탈 장착 지그의 볼트를 조여 자동 변속기에서 모터 어셈블리를 분리합니다. 네, 구동 모터 탈거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모터 어셈블리를 분리하고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다음엔 코끼리 잭 등을 이용해 모터 어셈블리를 자동 변속기에서 탈거하고 자동 변속기에서 모터 탈 장착 가이드를 탈거합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에서 스페이서를 탈거한 다음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자동 변속기 모터 하우징에 잔여 실런트를 깨끗이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모터 어셈블리의 탈 장착 지그를 탈거하면 탈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네, 자동 변속기, 모터 어셈블리, 장착 가이드, 스페이스, 실런트 크게 이런 순서로 탈거된다는 거죠. 설명 길어지니까 집중이 좀 어려운데 잠시 후 장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정 씨에게 미션을 전달해 볼까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진행자. 미션지 주세요. 가져가세요. 셀프. 자, 오늘 미션은 뭘까요? 정비 지침서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의 이상 부품을 교환하라. 이상 있는 부품은 바로바로 교환해야죠. 그러나 진행자는 잘하고 있으니까 교환하지 말고 쭉 가요, 피디님. 우리 잘하고 있잖아. 그쵸? 가요.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교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 관련 부품들의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부품 교환 여부를 결정하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이상 부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구동 모터 장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품의 모터 어셈블리에 탈 장착 지그를 장착합니다. 자동 변속기에서 탈거한 스페이서를 장착합니다. 자동 변속기 모터 하우징 안쪽 면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자동 변속기 모터 탈 장착 가이드를 장착합니다. 모터 어셈블리 커버 측 실런트를 볼트 홀 내측에 도포합니다. 로터 회전 공구를 스플라인에 장착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1클릭씩 회전시켜 엔진 클러치 스플라인을 맞춥니다. 모터 장착 가이드를 탈거합니다. 모터 어셈블리 장착 볼트를 조입니다. 엔드 플레이 측정 지그를 장착합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엔드 플레이 측정 지그 위에 설치하신 후 스플라인 위에 0점을 세팅합니다. 모터 어셈블리 스플라인을 위로 잡아당겨 엔드 플레이 값을 측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SG 교환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아니 실습을 위해서 진짜로 탈거하실 건가요?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진짜 탈거는 어렵고요.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SG를 탈거할 때는 먼저 드라이브 벨트를 탈거하고 인버터 냉각수를 드레인합니다. 그런 다음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에서 냉각 호수, 고압 파워 케이블, 커넥터, 센서 커넥터를 분리하고 드라이브 벨트를 제거한 후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착은 탈거에 역순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하며 고전압 부품 냉각수 공기 빼기를 절차에 따라 실시합니다. 혹시 고전압 부품 냉각수 공기 빼기도 설명으로 좀 이렇게 고전압 부품 냉각수의 교환과 공기 빼기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전압 부품 냉각수 교환 및 공기 빼기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 교수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다룰 때는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준비가 다 되었는데요. 교수님,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고전압 부품의 냉각수 교환 및 공기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를 배출합니다. 냉각수를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리저버 캡을 제거하시고 인버터 라디에이터의 드레인 플러그를 풀고 냉각수를 배출시킨 후 다시 조입니다. 그런 다음 냉각수를 주입하고 공기 빼기를 하는데요. 방법은 IG 온 상태에서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전자식 워터펌프를 강제 구동시킵니다. 드레인된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 후 부동액과 물 혼합액을 리저버 캡을 제거한 후 천천히 채웁니다. 전자식 워터펌프의 작동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리저버에서 공기방울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기 빼기 작업을 끝냅니다.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교환에 어느덧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의 교환.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하이브리드 고전압 장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에서 이렇게 전기 전자 장치를 정비한 것이 어떤 좋아서 하시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차량에는 뭐 일반 뭐 엔진, 미션, 셰시 뭐 여러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전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기계적인 요소에서는 뭔가 고장이 나거나 뭐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은 뭐 소음이라든지 떨림 뭐 그런 류 그리고 뭐 뭔가가 이제 작동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뭐 그런 가시적인 뭐 확인 뭐 그런 이제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뭐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은 뭐 뒤에 뭐 매연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출가스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차량을 주행하는데 이제 미션이 문제가 되면은 뭐 울컥울컥거린다든지 뭔가 떨린다든지 뭐 기계적인 요소 때문에 뭔가 뭐 소음이 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람의 이제 오감이나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전기 장치는 뭔가 어떤 현상에 있어서 점검할 때 우리 전기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테스터기라든지 전화 파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다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이제 뭐 전기적인 뭐 불량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접할 때는 정말 예전에는 이제 겁을 많이 먹었는데 겁을 많이 먹고 하기도 싫었고 다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은 다 이제 선배 형들이나 동료 직장인 선배님한테 이제 다 넘기고 물어보고 그냥 이제 떠넘기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정비를 하면서 일반 차량 정비를 하면은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이제 좀 노력을 해서 배워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점검이라든지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진짜 그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정말 답답해요. 뭔가 이게 진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그런 의문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맞게 보고 있는 건지 이제 당연히 이제 매뉴얼이랑 이런 회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전기장치에는 일단 우리 뭐 학교에서 수업을 뭐 전기전자 장치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뭐 공식을 외워요. 뭐 V는 IR,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수치가 딱딱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실제 차에 나와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어떤 거는 뭐 보통 이제 신호값 이제 신호 전압이 5V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5V, 어떤 거는 4.9V, 4.98V, 어떤 거는 뭐 다 틀리고 신호값 나오는 것도 보면은 이제 천차만별이고 지금 뭐 온도 서미스터 같은 그런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정 센서나 이런 거는 온도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전압값이 또 틀린데 정비 매뉴얼 보면은 그 온도에 따라서 수치가 나와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또 다 틀리고 내가 찍은 거랑 이제 봤을 때 비교가 됐을 때 난 정확하게 찍었는데 잘 안 맞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뭔가 한 끗 한 끗 이제 뭐 실마리를 이제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딱 이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죠. 예. 이제 뭐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뭐 하다가 막히다가 이제 되면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이 전기 장치 점검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겁먹고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말 뿌듯하고 왠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보람이 또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그런 보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무래도 일반 자동차보다 분명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제가 보기에는 숙련도보다는 그런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계통의 이런 정기적인 뭐 그런 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량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정비 경험이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안전 지식이라든지 이런 이들의 이제 생각이 있는 그런 인원이 이제 작업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숙련도는 글쎄요. 일단은 뭐 숙련도보다는 일단은 그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량 제작사들이 생산을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엔진과 전기의 구동 모터 간의 그 동력을 어떻게 이제 배분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이제 차이가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엔진과 전기 구동 모터 중간에 이제 엔진 클러치 부품 같은 거를 이제 장착이 돼서 그 토크나 저속 시에는 이제 전기 구동 모터로만 출력을 내서 사용하는 뭐 EV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고 아니면 이제 엔진과 모터 두 가지가 다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동력 간의 엔진 출력과 모터 출력을 고루 사용해서 조합을 해서 이제 출력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진과 모터 같이 연결돼 있지만 이제 모터의 이제 작동 유무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제어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전기 구동 모터 사이에 엔진 클러치라는 이제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속 구간 시에는 이제 전기 구동 모터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내고 그리고 중저속 시에는 이제 뭐 엔진 출력과 그리고 모터 출력을 이제 사용을 해서 출력을 내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이제 EV 모드라고 있는데요. 요 이제 출력 창이 이제 출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속 구간이거나 평지나 이제 저토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행이 가능한 한 그런 이제 상태일 때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SOC 그 표시창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량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차량이나 보통 이제 가솔린 차량, 뭐 디젤 차량, 뭐 옵션이나 계획이 다 틀린데 이제 ECO 그러니까 에코 모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량을 이제 운전자가 뭐 브레이크 조작이라든지 뭐 엑셀 페달 조작, 뭐 차량 조작하는 이런 상태에 따라서 경제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시해주는 출력창입니다. 일반 차량은 에코 그리고 이제 뭐 색깔 등을 표현을 해서 녹색, 뭐 빨간색, 회색 해서 이제 뭐 가속시나 연료를 좀 많이 소비하는 그런 조작 상태에서 뭐 빨간색 그리고 뭐 낮은 RPM에 이제 차량 탄력 주행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뭐 녹색으로 이제 에코 표시 창이 출력이 되고요. 뭐 속도 게이지, 연료 잔량 표시 등 표시 게이지, 뭐 수온 게이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각종 경고등, 엔진 체크 등서부터 해서 경고등은 이제 비슷한 구조로 다 되어 있고요. RPM 게이지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밑에 이제 레디라는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차 중이나
아니면 이제 엔진 출력이 필요 없는 이제 저토크 구간, 그리고 EV 모드, 한마디로 EV 모드 주행 시에는 이제 레디 경고등이 들어오고 엔진 시동 구동이 이제 준비된 상태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엔진과 미션 사이에 모터라든지, 그리고 뒤에 고전압 배터리, 그리고 뭐 다른 기타 이제 부가적인 제어 장치, 뭐 충전 장치, 저전압 충전 장치, 뭐 그런 이제 모듈들도 이제 더 추가되고, 그래서 일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더 나갑니다, 중량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타듯이 계속 이렇게 뭐 막 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운전자가 이제 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저속도 있고, 이제 가속 구간도 있고, 뭐 감속 구간도 때때로 있어주면 하이브리드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저속시나 이런 가다서다는 뭐 정체구간을 통과를 할 때 그래도 충전된 전기를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자체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회생하는 그런 이제 전력만으로도 또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비사는 이제 정비 매뉴얼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습득을 해서,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이제 아무래도 고전압 장치 관련돼서 이제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정비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운전자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뭐 약간의 이런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기능상의 그런 뭐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하면은 그래도 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이제 더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불편한 점이, 또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무 일반 뭐 정비소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간단한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정비 업체를 이제 들어가도 되지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이브리드 관련된 뭐 경고등 표시라든지 이런 이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서비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일반 정비 업체라도 그래도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관련 지식이 좀 풍부한, 그리고 그 정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 뭐 정비소를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점들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를 탈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자동 변속기를 탈거합니다. 이어서 모터 어셈블리 장착 볼트 6개를 탈거하고, 모터 어셈블리에 탈 장착 지그를 장착 후 볼트를 조입니다. 이후 모터 장착 가이드를 장착하고 탈 장착 지그에 볼트를 조여 자동 변속기에서 모터 어셈블리를 분리한 후 코끼리 잭 등을 이용해 자동 변속기에서 모터 어셈블리와 모터 탈 장착 가이드를 차례로 탈거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 변속기에서 스페이서를 탈거하고 스크레이퍼 등을 이용하여 자동 변속기 모터 하우징의 잔여 실런트를 깨끗이 제거한 후 마지막으로 모터 어셈블리에서 탈 장착 지그를 탈거합니다. 구동 모터를 장착하는 방법은 신품의 모터 어셈블리에 탈 장착 지그를 장착하고 자동 변속기에서 탈거한 스페이서를 장착합니다. 자동 변속기 모터 하우징 안쪽 면에 그리스를 도포한 다음 자동 변속기에 모터 탈 장착 가이드를 장착합니다. 모터 어셈블리 커버 측에 실런트를 볼트 홀 내측에 도포하고 로터 회전 공구를 스플라인에 장착 후 스패너를 이용하여 1클릭씩 회전시켜 엔진 클러치 스플라인을 맞춥니다. 모터 장착 가이드를 탈거하고 모터 어셈블리 장착 볼트를 조입니다. 엔드플레이 측정 지그를 장착한 다음 다이얼 게이지를 엔드플레이 측정 지그 위에 설치한 후
스플라인 위에 0점 세팅하고 모터 어셈블리 스플라인을 위로 잡아당겨 엔드 플레이 값을 측정합니다. HSG를 탈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드라이브 벨트 탈거하고 인버터 냉각수를 드레인합니다. 그런 다음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네레이터에서 냉각 호수, 고압 파워 케이블 커넥터, 센서 커넥터를 분리하고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하고 드라이브 벨트를 제거한 후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고전압 부품 냉각수 교환 및 공기 빼기 방법은 먼저 냉각수를 배출시키는데 냉각수를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해 리저버 캡을 제거하고 인버터 라디에이터 드레인 플러그를 풀고 냉각수를 배출시킨 후 다시 조입니다. 냉각수 주입 및 공기 빼기를 위해 먼저 IG온에서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전자식 워터펌프를 강제 구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드레인된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 후 부동액과 물 혼합액을 리저버 캡을 통해 천천히 채웁니다. EWP의 작동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리저버에서 공기방울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기 빼기 작업을 끝냅니다.